전체 화면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가슴은 발에서부터 뛴다. 그래서 행동이 답이다. 왜냐면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서 행동을 해야지 가슴이 뛴다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의 액션을 뭘로 잡아들이고 그걸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심플해야 되고 누구나 복제가 가능해야 돼서 오늘 사장님들하고 같이 나눌 행동의 시작은 탱코어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탱코어의 좀 디테일함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코어 해서 매일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액션의 코어가 10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의 첫걸음은 책 읽기부터라고 해서 탱코어에서 가장 1번 항상 보면 독서가 나오고 책 읽기가 나오는데 매일 20분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독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은 체험을 해야지 행동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지 행동이 바뀌는데 그것을 모든 걸 다 체험하고 경험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간접 경험도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네트워크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책을 권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그것이 독서로 이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탱코어에서 첫 번째가 독서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액션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동영상을 듣거나 이제 강의 또 이런 어떤 음원 이런 걸 이제 듣는 건데 이거를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짚고 가는 게 뭐냐면 목표를 향한 열정은 하루 종일 성공 생각하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가 20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고 싶다 하다가도 뭐 아이 문제, 집안 문제,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집중하는 시간의 극대화를 가는 건 우리가 어떤 음악이 신곡이 나왔을 때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외워지면서 따라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강의를 계속 이 강의를 내가 외워야지가 아니라 계속 듣는 거야.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엔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입력이 된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나 어떠한 것에 반복적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꾸준함이 반복이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무 강의나 막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폰서나 그룹 리더들이 추천하는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무의식에 넣는 거. 이 얘기는 못 알아듣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아주 글씨가 아주 많아져요. 예. 그래서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미팅과 행사에서 100% 참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강변을 와야 됩니다. 모닝스쿨 와야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해 보면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초기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사업하다 보면 퇴색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초기 사업 시작한 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100% 참석해야 되는 게 사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1년을 내가 100% 참석했을 때 그분이 성공할 확률과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유에이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변에 갔더니 에너지를 받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라고 하는 건 결국에 네트워크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와서 팀워크가 활발해져야만 이 사업이 내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사업 활동에서 미팅과 행사 이런 걸 최우선으로 둬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일정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성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세일즈가 아니라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의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공은 벤치마킹.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런 이제 성공자들이나 리더 사장님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걸 따라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에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네트워크는 리크루팅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리크루팅을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 팀워크가 있고 시스템이 있으면 팀원과 이 시스템에서 함께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참석해야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했을 때 사업은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성공이 쉬워져요.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워. 혼자서는 10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팀이랑 함께하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10가지를 그냥 복제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10가지를 복제하면 아주 빠르게 간다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제품 100% 애용하기, 사용하기가 아니에요. 애용하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제품을 사용하고 소중하게 하는 건 자산이에요. 내 체험담, 어떤 인상, 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은 결국엔 이게 자산이지 내가 그냥 먹고 쓰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소모품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축적되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100% 애용해야 되고 거기에 첫 번째 올바른 제품 사용은 뭐냐면 그냥 뭐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꼼꼼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리크루팅을 하고 매니아 소비자 구축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폰서나 그룹에서 추천하는 그래서 그 제품은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복제가 쉽고 빠른 제품 추천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신규 사장님한테 치약만 쓰세요 라는 스폰서님은 안 계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걸 쓸 때 어떻게 되냐면 매일 꼼꼼히 그리고 이것을 인상 사진을 남기고 인바디로 만들고 해서 자료화돼서 나중엔 이것이 내 소중한 자산이 되게끔. 그래서 사업 시작부터 모든 자료화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지면서 저절로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너무 말하고 싶어지거든. 그리고 네트워크는 지식이 아닌 감동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썼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걸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1번으로 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애용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나 그룹 리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방향이 또 이제 동안방, 또 바디방,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함께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소비자 만들기. 요거 이제 기존 사업자 사장님들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소비자는 곧 가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소비자 뒤에는 100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0,000원짜리를 쓰는 사장님, 소비자든 100만 원을 쓰던 소비자든 똑같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 뒤에는 100명이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스트 하나 써서 가벼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올바른 구축 방법은 스폰서나 그룹 리더가 추천하는 소비자 구축 방법을 활용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쓰는 데몬, 양자, 인바디, 동안방, 바디방 이런 거 이제 그룹과 같이 가는 방향. 우리는 함께 항상 방향을 맞춰서 가야 돼. 막 지금
TR90 챌린지인데 나는 저쪽에 가서 티그린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것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파트너들에게 가리키고 복제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비자를 구축으로 얻는 효과는 뭐냐면, 새로운 가망 사업자를 만날 기회가 생기고, 또 소득의 안정과 사업 성장이 토대가 돼요. 소비자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소비자 구축은 신규 사업자 사업을 포함해서 포기할 확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3,000GB가 정기 구매로 안전하게 나오게 되면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지. 그리고 지속적인 소비자 구축 사업 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하는 기술도 터득해요. 그래서 이제 순간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기술로 이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소비자 구축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만의 이제 어려운 말, 이건 나만의 기술이야라고 해서 복제가 어려운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웰스퍼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야가 아니라 그냥 대구만 있어도 이게 순환이 되고 림프가 된다라는 어떠한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해야 되고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할 게 뭐냐면 제품을 무료로 주면 안 돼요. 아, 뭐 선물로만 이 친구를 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 제품이 정말 감동 있고 소중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 없이 가기 때문에 제품을 무료로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넘게 사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무료로 제품을 선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거는 우리 뉴스킨 매니아들한테 선물하게 되면 감동하지. 이거를 써보고 아, 저 사람한테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차라리 그분은 대문을 해주는 게 빠르고. 두 번째는 이제 외상은 금물이에요. 외상을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방판사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하고 막 먼저 갖다 주면 나중에 줄게 이런 얘기는 그 소비자를 잃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가를 기대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보험 판매원을 만났는데 보험 하나 들어주면 내가 TR90 이번에 할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대가성 있는 어떤 거래는 결국에는 서로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걸 보시면 좋고요. 또 여섯 번째 사업 설명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 설명을 하세요. 사업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업 설명의 주 목적은 뭐냐면 초대예요. 사업 설명으로 이 사람을 사업시켜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설명은 이 사람을 초대해야 돼. 바디방이든 동안방이든 어떤 강변이든 이런 데 초대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대 포인트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업시켜야지라고 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해버려. 그러면 벌써 이제 이 사람의 호기심이 깨지면서 초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인트는 초대에다 둔다. 그래서 거기에 올바른 이 사업 설명의 방법은 여기서 보면 사업 설명은 직접 만나서 해야 돼요.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어떤 분들 보면 막 전화로 2시간씩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차트라든지 요즘에 이제 사업 설명에서 가장 이제 빠른 거가 이제 플랜 B 이런 이제 어떤 차트를 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좋고요. 사업 설명은 순서를 가지고 그것을 트레이닝해서 훈련해서 가게 되면 심플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스토리, 두 번째 회사, 제품, 보상 요 순서대로 짤막하게 그래서 호기심 유발을 해서 초대까지 갈 수 있게끔 요걸 이제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2대1 그래서 스폰서와 같이 이제 대동해서 가게 되면 사업 설명이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배워서 나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이 더뎌져요. 그래서 우리는 윈윈 사업이고 협업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스폰서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사장님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와 대동했을 때 그 스폰서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굉장히
배우면서 그것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망 사업자를 만났을 때는 스폰서를 어떻게 티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폰서를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티업을 하시는 게 가장 또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구해 보시면 좋고, 또 그거의 사업 설명으로 얻는 효과는 매일 또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꾸준히 해야 되고, 사업 설명을 해서 제품만 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제품만 쓸 건지 사업도 할 건지를 빠르게 전달해. 근데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사업할 것처럼 보여. 다 사업자로 보여. 근데 사업 설명을 딱 해보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가 바로 갈려. 진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결국엔 제품을 쓸지 사업을 할 건지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 설명할 때는 마이스토리, 보상 플랜 이런 걸 이제 숙지해서 빠르게 전달하고 짧게 전달하고 호기심을 유발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뭐를 니즈를 그 사람의 니즈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족시켜 줄 건지.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추가 소득.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추가 소득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원하는지, 재정적으로 자유를 원하는지, 자기 사업을 원하는지, 보다 많은 어떠한 시간적 여유를 원하는지, 개인적인 어떤 발전, 다른 사람을 돕기, 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은퇴, 유선상속, 이게 정말 물어보면요.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의 니즈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에 막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또 여행을 좋아하는 거, 자기는 빨리 은퇴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 마이스토리와 보상을 풀고 그 사람의 니즈를 하는 것이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 설명의 포인트는 초대와 그 사람의 니즈를 알아보는 거다. 그리고 7번째는 스폰서와 상담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폰서는 뉴스킨 사업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사람으로 정말 스폰서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정말 소통하고 어떤 것을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양한 스폰서가 있어.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주는 스폰서는 한 명이지만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 스폰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를 주는 스폰서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운용하는 스폰서가 있고 그룹의 수장이 탑 스폰서가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의 행정 및 사업 방향을 안내하는 본사의 매니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사업을 돕고 성장을 도와주는 스폰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스폰서와 올바른 상담 방법이 있어요.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룰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제 정확한 어떤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스폰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스폰서는 사업의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내려주고 어떤 치료를 해주고 그 상황을 파악해주고 이것을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미팅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를 만나면서 막 징징대고 막 가족 얘기하고 불만에 투정을 부리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의 시간이 너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는 막 본인의 어떤 하소연을 한풀이 하듯이 스폰서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스폰서는 그걸 들어주고 그 사람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 모두가 그 귀한 시간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풀이를 하는 그 미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담을 요구하는 스폰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빠르게 노하우를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렵거나 어떤 곤란하거나 하는 것을 놓고서 얘기를 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 파트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저는 조금 눈치 보여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는 뉴스킨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와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바쁘고 안 바쁜 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빠르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하다는 거.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성장과 실패에는 스폰서와 얼마나 밀접하게 매일 정말 뭐 일주일에 7번, 8번 막 같이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어떤 성공의 이 판가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스폰서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에 얻는 효과가 있어요.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겪는 고민과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즉시. 그냥 10분에.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내 생각에는 정말 이게 큰일이고 어려운데 저희 스폰서님하고 전화하면 스폰서님 1초도 안 걸려.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쉽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스폰서는 내가 간 길을 벌써 이미 다 갔고 그것이 다 지키고 지나가고 경험하고 그걸로 성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상담할 때 주의사항은 상담 내용이 관련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막 뭐 가정사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막 연애사 이런 거 상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사업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를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지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막 존경해야 돼. 막 존경심을 가져 이게 아니라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일에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스폰서와의 1대1 미팅을 알차게 지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들의 명단이라든지 자료가 사업을 진행하는 자료. 사장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걸 놓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는 여러분의 사업의 안전벨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맸을 때 사업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또 여덟 번째는 이제 신뢰 쌓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신뢰 쌓기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의 미천은 내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 200명의 명단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써내려 가셔야 돼요. 막 고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알아도 쭉쭉 쓰면서 명단 200명을 목표로 쓰셔야 돼요. 쓰시다 보면 하다 보면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나를 알리는 거예요. 뭐를 알려? 내가 뉴스킨 사업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5번 이상 만나게 되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80%를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5번 이상 만나서 뉴스킨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제품을 살 확률이 80%.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어떤 관계 형성을 유지하게 되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니아가 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뢰 쌓기 방법이 또 있어요. 신뢰 쌓기의 목적은 친해지는 데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품을 넣어야지, 막 끌고 가야지, 막 초대해야지 이게 아니라 친해지는 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타이밍이 와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든지 이직을 했다든지 가게가 망했다든지 뭐 어렵다든지 아이가 뭐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더 필요해 이런 어떤 상황이 막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다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게 있어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좋대요. 이런 어떤 SNS라든지 만난다든지 이런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자주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신뢰를 쌓기에 얻는 효과. 그거는 이제 신뢰를 쌓으면 매니아가 늘고 이제 매니아가 계속 늘겠죠. 그리고 가망 사업자가 는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니아가 사업자가 되고 또 이제 어떤 사업자가 매니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풀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또 여기서 주의할 상황이 있어. 신뢰 쌓을 때 주의할 상황은 일단은 경청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기 때 제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의 이제 어떤 비전을 보면 너무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앉아서 2시간을 막 폭풍 수다를 내듯이 사업 설명을 막 그 자리에서 2시간씩 해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막 지치고 지루하고 나는 막 뉴스킨 얘기만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이제 내가 리크루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주정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한참 막 뉴스킨을 막 전달할 때 주정희 사장님이 나한테서 은희야 1분만 뉴스킨 얘기 안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1분만 뉴스킨 얘기 안 하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뭐 상대방 얘기는 안 듣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1분을 못 참아요. 진짜 1분을.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청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내 얘기면 막 하면 저 사람은 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쌓기 1번은 경청을 잘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얘는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칭찬은 진심 어린 이제 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SNS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에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시장 자체가 이제 5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뭐 카카오톡 이런 걸 많은 채널을 하는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 직접 만나기 전에 어색함을 깨는 거의 도구로 가장 안성맞춤이래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여기서 이미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제품은 자제해야 된대요. 제품이나 어떤 뭐 인상 이런 게 아니라 꿈과 목표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나의 생각, 마인드, 액션 이런 거를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됐대요. 근데 우리는 막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 막 난 살을 이렇게 뺐어.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여드름이 없어졌어. 이런 걸 막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호기심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뭔가의 꿈과 목표를 계속 이제 노출하면서 나의 어떤 이런 내면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얻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도 후원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 미팅, 지금처럼 이렇게 화상 교육,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이게 이제 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상황도 있어요. 주의할 상황은 뭐냐면, 초면이거나 실내 찾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만나야 돼. 그런 것도 막 카톡이나 인스타 막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나서 어떠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품이나 어떤 것에는 어, 설명이라든지 어떤 것을 전달할 때는 만나야 되고 들어가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SNS를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민감하잖아요. 이제 어떤 초상권도 있고 어떤 비포나 이런 거가 이제 과하게 가게 되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지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본사나 스폰서가 잘 상담해서 이런 거는 사용해도 됩니까라는 거를 하고 나서 추천을 받으면 그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아주 이제 승급부게 왔습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체력 단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10가지 중에 또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탱커에 왜 체력 단련이 들어갔을까도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체력은 모든 활동의 밑바탕이 됩니다라고 해서 몸이 건강했을 때 집중력을 발휘하고 일이 더 잘 된다라는 이걸 제가 정말 몸소 느낀 것 중에 하나고 이 액션을 주정희 사장님이 추천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하는 어떤 루틴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강의를 의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누비트를 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올바른 체력 단련 방법 중에 먼저 인내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선택한다라는 게 꾸준히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인내심과 집중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사업자들은 이제 금전 관리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조기나 등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비트도 추천해요. 누비트만큼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59만 원을 매일 탈 수 있고 시간과 어떠한 것, 날씨와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비트 매일 탄 지가 정말 1년 됐는데 한 열흘 빼고 다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누비트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누비트를 또 추천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성공의 기본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또 이제 운동에서 오지 않나. 그래서 체력 단련으로 얻는 효과는 체력 단련을 하면 성취감이 크게 오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커진 거가 이런 루비트를 타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작은 성공도 매우 크게, 그래서 루비트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타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개근상 주잖아요. 그래서 배지도 주잖아요. 이 성취감이 말도 못해요. 아주 그거 타고 싶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어떤 기초에 어떤 초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서 엄청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몸살이 나거나 다치게 되면 그날 그 주, 그달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한 또 이런 어떤 체력 단련은 금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탱커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개인이 해야 할 항목보다 팀워크가 필요한 항목을 하지 않거나 대충 해서 나오는 결과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의 진행이 더디돼요. 그리고 대충 하는 것도 더디돼요. 근데 여기에 핵심 멤버가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 네트워크는 팀워크 사업이자 자세 사업이라는 거에서 팀을 만들어야 성공하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데 결국에는 팀워크가 있어야 팀을 만들 수 있어요. 내 팀이 있으면 팀워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만들어야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사장님들 내 개인의 향상, 내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성장해야 내가 성장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장님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매일 탱커를 하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빠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탱커에 진심이셔야 돼요. 그래서 패밀리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